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이게 바로 아침 공복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흔히 아침은 꼭 먹어야 좋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언제,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아침 공복 상태의 위, 이게 밤새 쉬면서 위산은 좀 쌓여 있고 보호 능력은 좀 더 떨어져 있는 아주 민감한 상태라는 거죠. 와, 민감한 상태요? 네. 그래서 자료들 보면 하루 중 위산 농도가 제일 높을 수 있는 이 공복 상태에서 그 첫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이게 단순 속쓰림이 아니라 만성적인 위 문제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만성적인 문제요. 듣기만 해도 좀 그런데요. 그 자료에서 커피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던데 사실 저도 아침에 커피 없으면 하루 시작이 좀 어렵거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공복 커피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걸까요? 네,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. 그 자료들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커피 속 카페인이 단순히 위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도랑 위 사이에 있는 문 있잖아요. 그 괄약근을 좀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대요. 괄약근을요? 네, 그러면 이제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지니까 속이 쓰리거나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뭐 토마토나 감귤류 같이 산이 좀 많은 과일들 있잖아요. 이것도 빈속에는 위 점막을 바로 자극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요거트나 유산균 음료는요? 이것도 아침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. 아, 네, 그렇죠. 뭐랄까, 좋은 균을 먹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아침 빈속의 그 강한 위산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가 좀 어렵다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. 위산 때문에 다 죽는군요. 네,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오히려 식사하고 나서 좀 이따 드시는 게 나을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그리고 바나나도요. 이걸 그냥 공복에 혼자 딱 먹으면 그 안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혈압 같은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사례도 언급이 되고요. 바나나요? 혼자 먹으면요? 네, 물론 이건 뭐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이야, 바나나 혼자 먹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건 정말 몰랐네요. 이게 위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. 더 큰 영향도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이렇게 좀 위에 부담 가는 식사가 반복되면 그 과도한 위산 같은 게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장까지요? 네, 이게 바로 그 장내 미생물 불균형. 그러니까 장 속에 사는 좋은 균, 나쁜 균, 이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균형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배 막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장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또 놀랍게도 우리 기분이나 에너지 레벨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. 장내축이라고 하잖아요. 장이랑 뇌랑 연결된다는 거요? 네, 말 그대로 장이 편해야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좀 나아진다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도 속 안 좋을 때 괜히 피곤하고 기분도 좀 다운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? 자료들은 이런 연관성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럼 반대로 아침 공복에 우리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? 좀 좋은 소식도 듣고 싶어요. 당연히 있죠. 자료에서는 따뜻하게 먹는 오트밀 이걸 추천하더라고요.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오트밀이요? 네. 그리고 위에 부담 적으면서 단백질 좋은 거 삶은 달걀도 괜찮고요. 또 삶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것도 천천히 소화되면서 위산을 좀 중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. 고구마도 좋군요. 네,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꿀 살짝 타서 마시는 것도 윗벽을 보호하면서 수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. 근데 아까 바나나랑 요거트는 혼자 먹으면 별로라고 하셨잖아요. 혹시 같이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? 오,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 자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먹으면 요거트의 단백질이 위산 자극을 좀 막아주고 바나나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니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있군요. 그렇죠. 오히려 식후에 먹으면 유산균 생존율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야, 조합의 묘이네요. 그럼
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실천해 볼 만한 아침 루틴 같은 것도 제안이 됐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 골든 루틴 3단계인데요. 오, 3단계요? 네, 첫째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. 밤새 쌓인 노폐물도 좀 흘려보내고 위를 깨우는 거죠. 네, 물 한 잔. 둘째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오트밀이나 삶은 달걀처럼 위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. 부드러운 거 먼저. 그렇죠. 그리고 셋째,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, 좋은 지방, 복합 탄수화물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죠. 네,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아침 공복 상태라는 게 우리 몸 관리에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간이구나.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단순히 좋은 음식 찾는 걸 넘어서 언제, 어떻게,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여러분. 이 자료들 마지막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딱 던져지더라고요. 어떤 건데요? 바로 그 논란의 중심, 공복 커피 이야기입니다. 정말 아침 공복 커피는 무조건 피해야만 할까? 하는 질문이요.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간헐적 간식할 때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의견이 분분하죠. 네, 이렇게 좀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